자, 결국 종결 쐐기형은 뭐다? 추세 반전이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이론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동인 파동에서 충격 파동을 다 살펴봤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하나의 파동 종류인 이 대각 삼각형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결 쐐기형 파동을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파동은 동인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동인 파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동인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동인 파동은 이제 더 큰 규모의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파동을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예를 들어서 이 1, 2, 3, 4, 5가 있으면, 그럼 이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이지만,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고 또 1, 2, 3, 4, 5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1, 2, 3, 4, 5지만 이것도 하나, 둘, 셋, 더 큰 파동. 그럼 더 큰 파동이, 자, 1파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인 파동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파동이다. 한 단계 더 큰 규모의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파동, 진전을 하는 파동, 요게 동인 파동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동인 파동은 다시 충격 파동과 대각 삼각형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충격 파동은 그 가장 흔한 형태의 동인 파동이고, 요거는 규칙과 지침이 존재를 한다.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은 뭐 2파동은 1파동의 시작자, 2파동은 이 1파동의 시작점을 이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파동은 1, 2, 3, 4파동, 이 4파동은 1파동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파동이 가장 짧지 않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3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3파의 연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규칙, 요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지침은 전형적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특성이다. 자, 이 지침은 연장과 절단이 있는데, 연장의 특성은, 자, 1, 3, 5파동 중에 하나는 연장이 될 확률이 높다. 보통 1, 3, 5 파동 중에 하나의 파동에서만 연장이 된다. 한 개만. 1파동 연장이 되면 3파, 5파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다. 전형적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연장된 파동 속에서도 연장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절단 같은 경우에는, 뭐, 5번째 파동이 3번째 파동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죠? 1, 2, 3, 4, 5. 이렇게, 요 파동을 넘어서지 못한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근데 이제 1, 2, 3, 4, 5. 이것도 5파동이란 말이에요. 이 3파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다. 미달 파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목파동론의 파동의 쇠약과 같은 현상이다. 그 일목파동론에서 파동의 쇠약은, 자, N파동이 이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다시 요게 N파동이 또 성립을 하려면 이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꺾이면은 파동의 쇠약이다. 그리고 이 저점이 이탈되면 파동의 파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쇠약과 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파가 연장되어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5파의 절단 파동인지 새로운 A 파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직전 파동의 연장을 고려한 파동 카운팅이 주요하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 동인 파동에서 이제 또 하나의 파동 종류인 이 충격파와 다른 대각 삼각형 파동을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물론 동인 파동입니다. 진전 파동이고 한 단계 더 큰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동인 파동이다. 동인 파동이 하나의 종류다. 아직 조정 파동은 아닌 거다. 아시겠죠?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대각 삼각형 파동은 이 쐐기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쐐기형의 패턴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쐐기형.
요런 패턴을 가진다고 보면 되는데, 자, 대각삼각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대각삼각형 파동은 그 충격파동과 같이 동인파동의 패턴을 가집니다. 동인파동의 일종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대각삼각형 파동은 이 동인파동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적인 어떤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충격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조정적인 성격을 띈다. 요거는 뒤에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파동 구조의 특정 위치에서 충격 파동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4, 5 이게 충격 파동이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가장 흔한 그 동인 파동인데, 근데 요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정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 쾅, 임펄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1, 2,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3, 4, 5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동인파동이기 때문에 이 충격파동을 대체한다. 하나, 둘, 셋, 넷. 원래 5개의 충격파동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요 충격파동인데, 요거는, 조정적인 성격을 띠지만 충격파동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요것도 요 충격파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인파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충격파동과 마찬가지로, 대각삼각형 파동에 속한 반작용 하이파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자, 이 하나하나가 각자의 하위파동이죠. 이 동인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1파, 3파, 5파는 작용파고, 그 다음에 2파, 4파는 반작용 파동이 됩니다. 근데 이 대각삼각형 파동에 속한 반작용 하이파동은 작용 파동을 완벽하게 되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대각삼각형 파동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각삼각형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선 작용 하위 파동을 완전히 되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1파가 이렇게 있으면 2파가 얘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3파가 이렇게 있으면 4파가 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즉 2파의 저점이 1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4파의 저점이 2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3파가 가장 짧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충격 파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삼각형 파동은 동인 파동이고 조정적 성격을 띠고 충격 파동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 충격 파동과 비슷한 점이 2파도 1파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선 하위 작용 파동을 뒤에 작용 파동이 반작용 파동이 이탈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근데 3파가 제일 짧지 않은 것도 똑같아요. 이때까지는 충격파동과 다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충격파동과 특성이 비슷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들이 비슷하나, 4파동이 1파동의 범위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자, 대각삼각형 파동은 그 주요 추세의 방향을 따르는 5파 구조의 파동 중에서 유일하게 이 4파동이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충격파동은, 자, 충격파동의 규칙을 보면, 자, 1, 2, 3파가 가장 짧지 않다. 자, 4파, 5파 이렇게 있으면, 자, 뭡니까? 3파가 가장 짧지 않다. 그리고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파가 1파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인파동은 맞다. 충격파는 아니다. 충격파동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충격파는 아니에요. 충격파는 아닌데 동인파동은 맞고, 왜냐면 한 단계 더 큰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인파동은 맞고, 그리고 충격파동을 대체한다. 1, 2, 3, 4, 5 중에서 요거를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충격파동과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 1, 2, 3, 4, 5가 있으면 3파가 제일 짧지 않다. 그리고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4파가 3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다?
1파, 2파, 3파, 4파가 1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그림 보시면 4파가 여기에요. 직선으로 꺼볼까? 4파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럼 뭡니까? 1파의 고점을 이탈해버렸죠. 그러니까 충격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충격은 아니다. 충격파는 아니지만 동인파동은 맞고, 자, 그래서 1파의 범위로 들어가는 이 4파가 1파의 범위로 들어가는 요거만 좀 다르다. 나머지는 뭐 충격파랑 비슷비슷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은 그 대각삼각형 파동 중에서 종결 쐐기형을 살펴볼 겁니다. 영어로는 엔딩 다이애거널입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좀 접하신 분들이라면 뭐 다이아고날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다이애거널이 뭡니까? 뭐 사선에, 대각선에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종결, 사선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결 쐐기형, 사선으로 가는 파동이 사선으로 가는 요렇게 가는 파동이. 그래서 엔딩 다이애거널이다. 근데 뭐 다이아고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보니까 다이아고날 막 이렇게 하던데 여튼 그럽니다. 이 종결 쐐기형 파동은 주로 이 앞선 파동들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이거는 엘리어트가 한 말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나아갔을 때 5번째 파동에서 발생한다. 중요한 거는 5번째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결이죠. 엔딩.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엔딩이 뭡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뭐가 끝났다? 파동이 끝났다. 종결을 짓는 파동이다. 종결 쐐기형 파동이잖아요. 종결 쐐기형 파동, 그러니까 대각삼각형 파동은 종결 쐐기형이 있고, 뭐 선도 쐐기형인데, 일단 오늘 종결 쐐기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종결 쐐기형 파동이다. 뭐다? 파동을 종결시키는 쐐기형 파동이다. 그래서 5번째 파동에서 발생을 한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ABC 형태의 C 파동에서 나타난다. 자, 1, 2, 3, 4, 5, A, B, C에서 나타난다. 요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뭐 2중, 3중, 3파의 경우 종결 쐐기형 파동은 마지막 C 파동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2중, 3중, 3파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뭐 A, B, C, X, A, B, C, 이런 X, A, B, C, 이런 3중, 3파. 그럼 뭐 그러면은 뭐 이게 A, B, C 해가지고 W, 이건 X고, Y, 그 다음에 G, 요것도 A, B, C, 요것도 X고, 그 다음에 A, B, C. 자, 이렇게, 자, A, B, C, X, A, B, C, X, A, B, C. 요렇게 하면 3중 3파거든요. 요게 없으면 2중 3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2중 3파든 3중 3파든 마지막 C 파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A, B, C.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중 3파다. 그 다음에 X, A, B, C가 여기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2중 3파에서는. 3중 3파에서는 A, B, C, X, A, B, C, X, A, B, C 여기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 파동에서 발생한다. ABC 형태에서 C 파동에서 나타난다. 2중 3파, 3중 3파의 경우 종결 쐐기형 파동은 마지막 C 파동으로만 나타난다. 자, 뭡니까? 1, 2, 3, 4, 5파. 5번째 파동에서 나타난다. A, B, C. 그 조정 파동에서 A, B, C에서 C 파동에서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A, B, C, X, A, B, C. 요 마지막에서만 나타난다. 뭡니까? 전부 다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종결 쐐기형이 나왔다. 내가 이게 종결 쐐기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그 파동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결 쐐기형은 파동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파동. 말 그대로 엔딩이란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카운팅을 했어요. 카운팅을 했는데, 자,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카운팅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1, 2, 3, 4. 내가 지금 이게, 여기 5파동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 앞에 카운팅을 쭉 해왔는데 이건 5파동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그런 5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종결 쐐기형으로 나오는 거야. 종결 쐐기형 나와. 이게 종결 쐐기형의 패턴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니지. 자, 종결 쐐기형인데 뭐 예를 들어서 1파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2파가 내려오고 자, 3파가 올라왔는데 4파가 자, 1파의 고점을 이탈했어. 그리고 5파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얘가 보니까 끄어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한데. 야, 종결 쐐기형으로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1, 2, 3, 4, 5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는 4파가 1파를 이탈을 했지만 근데 2파가 1파를 이탈하지 않고 4파가 3파를 이탈하지 않고 3파가 제일 짧지 않고 그리고 쐐기형이야. 그럼 뭐다? 지금 이 1, 2, 3, 4, 5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파동이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파동이 진행 중인 걸로 판단하는데 이 종결 쐐기형이 나온다? 그러면 포지션 변경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결 쐐기형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파동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수렴하는 선 안에서 쐐기의 형태를 띈다. 자, 이렇게 쐐기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띈다. 그죠? 자, 그리고 파동 1, 3, 5를 포함한 각 하위 파동은 3파로 나누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가 3, 3, 3, 3, 3 했는데, 자, 원래 우리가 충격 파동 배울 때는 자,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이렇게 됐죠? 그죠? 아니지. 자, 다시 1, 2, 3, 4, 5 맞나? 자, 1, 2, 3, 4 대충 그릴게요. ABC, 1, 2, 3, 4, 5, ABC, 1, 2, 3, 4, 5.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랬죠? 근데 이건 뭐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3, 3, 3, 3 파동이 3개 파동. 원래는 5, 3, 5, 3, 5죠? 1, 2, 3, 4, 5, ABC. 8개 파동, 8개 파동, 5개 파동. 그죠?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맞나? 여튼 15에 21.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3, 3, 3, 3, 3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수렴하는 선 안에서 쐐기 형태를 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수렴하는 선. 자,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죠. 뭡니까? 수렴을 하죠. 수렴하는 선 안에서 쐐기 형태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쐐기 형태를 띈다. 그리고 파동 1, 3, 5를 포함한 각 하위 파동은 3파로 나눠진다. 자, 1파, 2파, 3파. 그 다음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죠?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도 1파, 2파, 3파. 1, 2, 3, 1, 2, 3, 1, 2, 3, 1, 2, 3. 우리가 배웠던 충격 파동이라면 원래 이렇게 가죠. 1, 2, 3, 4, 5, 1, 2, 3, 1, 2, 3, 4, 5, 1, 2, 3, 1, 2, 3, 4, 5 이렇게 가야 되죠. 하지만 파동이 3, 3, 3, 3, 3 이렇게 간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자, 종결 쐐기형 파동의 아까의 특징이 마지막 5파동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지막 5파동에서. 그러니까 자, 이게 1, 2, 3, 4, 5파동입니다. 5파동에서 나왔고 그리고 뭐다? 이게 하나의 1파동이죠. 이게 하나의 큰 1파동인데 이 큰 1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동인파동은 맞아요. 그리고 이 충격파에서 5파동을 이 5파동은 충격파가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충격파는 아니야. 왜냐면 충격파가 아닌 이유가 4파가 1파에 그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격파는 아니지만 충격파를 대체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파동이다. 충격파를 대체하는 파동이다. 동인파동이다. 조정의 성격을 띈다. 조정의 성격을. 쾅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정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4파가 1파에 고점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플랫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마지막 5파동에서 형성이 된다. 이 종결 쐐기형의 파동보다 한 단계 더 큰 파동, 충격 파동의 마지막 5파에서 형성이 된다.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종결 쐐기형 패턴을 카운팅하면 이것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된다. 3, 3, 3, 3, 3의 형태를 띈다. 아시겠죠? 간혹 그 종결 쐐기형 패턴이 그 경계선이 지금 요거는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모이죠. 요것도 모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쐐기형 패턴인데. 이렇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분산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분산이 되면서 끝이 넓어지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보시면,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분산형이다. 분산형인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보시면, 자, 3파가 제일 짧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2파가 1파의 저점을 깨지 않아요. 4파가 3파의 저점을 깨지 않아요. 하지만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1파의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확장형도 마찬가지로 종결세기형. 패턴이 확장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확장 종결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분석할 만한 가치는 떨어진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확장이든 아니면 종결 쐐기형이든 우린 특징만 알면 돼요. 특징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종결 쐐기형은 파동이 어디서 나타난다? 파동의 마지막에서 나타난다. 그게 확장형으로 나오더라도 1, 2, 3, 1, 2, 3, 아니 다시 확장형으로 나오더라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오고 3, 3, 3, 3, 3의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종결 쐐기형의 특징을 지키면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2파가 1파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4파가 3파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4파가 1파의 3파가 가장 짧지 않고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특징을 지키면서 진행된다면 포지션을 변경할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결 쐐기형의 뭐 특징 뭐 여러 가지를 다 판단했을 때 종결 쐐기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이게 파동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충격 파동 이렇게 상승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오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오파야. 파동의 마지막이야. 마무리가 될 거야. 이제 포지션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느끼라는 겁니다. 종결 쐐기형을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하락 파동도 예를 들어 하락 파동도 이렇게 1파, 2파, 3파, 그다음에 4파 여기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온다. 종결 쐐기형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게 1파라고 생각했어. 이게 2파라고 생각했고 이게 3파라고 생각했고 이게 4파라고 생각했어. 3파가 가장 짧지 않고 그 다음에 4파가 이 1파의 이 저점을 깨고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근데 이게 5파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데 보니까 파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인데 근데 3파가 가장 짧지 않고 이건 짧게 그려졌네. 자 3파가 가장 짧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4파가 1, 2, 3,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가네. 아 이거 종결 쐐기형이구나. 내가 그리고 이제 작도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종결 쐐기형이다. 이거 파동 마무리된다. 이게 돌파가 되는 순간에 나는 바로 포지션 변경해야 된다. 요거는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결 쐐기형을 배우는 거고 엔딩 다이애거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5파에서 나온다. C파에서 나온다. 마지막 C에서 나온다. 마지막을 얘기하는 파동이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동이 나올 때 포지션을 변경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과 진행과 미달. 자, 이 쐐기형 파동의 그 마지막 5번째 파동은 종종 초과 진행으로 끝난다. 이 초과 진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마지막 파동이 그 1파동의 이제 이 마지막 파동이 5파동이죠. 이 5파동이 1파동과 자, 이게 1파동이고 이게 3파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결 쐐기형을 만약에 이게 패턴을 긋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1파, 3파를 연결해서 이렇게 쭉 나갈 거고. 아직 이게 5파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1파와 2파의 저점을 연결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쐐기형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과 진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 5파가 마지막 파동이 이 1파의 고점과 3파의 고점을 연결한 직선, 요 상단을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나타난다. 5파가 여기 3파, 1파와 3파를 연결한 이 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돌파한다고 해서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어떤 이 초과 진행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쐐기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쐐기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1, 2, 3, 1, 2, 3, 다시, 자, 쐐기형이 자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1, 2, 3, 1, 2, 3, 1, 2, 3, 1, 2, 3. 그래서 이렇게 상단이 이렇게 끄어졌어요. 마지막 오파가 이렇게 넘어섰다. 그러면은 요거 지지받고 또 날아가겠지. 요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까지 돌파했다 하더라도 이 초과 진행인 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금세 다시 이탈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선다고 종결 쐐기형이 아닌 거야? 더 가는 거야? 요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차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지. 그거는 종결 쐐기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잘 사용을 못하는 사람인데, 여튼 그게 아니었다가 되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근데 여튼 책에서는 이게 종결 쐐기형이 확실한 종결 쐐기형으로 보인다면 요거는 초과 진행이 됐더라도 금세 다시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거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네요. 그래서 그렇게 더 간다, 더 간다, 더 매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달은 말 그대로 5번째 파동이 그 1파동과 3파동의 고점을 연결한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페일링의 형태로 꺾여 내려온다는 겁니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두 경우 다 그래, 카운팅을 해보니까, 자, 여기는 종결 쐐기형의 오파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종결 쐐기형의 마지막 파동이니까 나는 여기 상단에 딱 걸렸을 때 여기 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일링으로 도달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초과 진행과 미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쐐기형이니까 쐐기형 패턴이 이렇게 가니까 나는 요 상단에 마지막 5파의 고점에서 여기서 팔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이 충격파, 그러니까 5파의 마지막 파동이나 아니면은 조정 ABC의 C 파동이나 2중, 3중, 에서 마지막 C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이 패턴 요게 도달되면 팔 거야가 아니라, 자, 포지션 변경을 준비하세요. 파동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라는 거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세가 끝나는 파동이라는 거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추세 반전이다. 자, 상승 쐐기형은 하락 반전. 그러니까 상승 쐐기형은 하락 반전을, 그 다음에 하락 쐐기형은 상승 반전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결 쐐기형이 나오면 이후에는 대부분 급락이나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왜? 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엘리어트는 이 종결 쐐기형은 앞선 파동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요거는 탐욕이겠죠? 요거는 공포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나 탐욕에 의한 오버슈팅이었다, 이전 파동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추세 반전이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고 추세 반전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 탐욕이 무너지거나 공포가 극복이 된 걸 건데,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탐욕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게 콱 이탈되는 순간에 요거가 와 고점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확신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급락으로 이어진다. 이건 마찬가지죠. 여기서 종결 수혜경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물량을 집어 던졌잖아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포에 의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물량을 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종결 수혜경에서 스마트머니가 이제 매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반등을 한다면 더 이상 매도 압력이 없다는 거지. 왜? 공포가 이제 극복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없어요. 이미 공포로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5번째 파동의 연장이나 절단, 종결 쇠경 파동은 모두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자, 이 5번째 파동이 원래는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충격 파동이에요. 자, 근데 연장은 뭡니까? 여기서 연장되는 거죠. 연장돼서 1, 2, 3, 4 그냥 1, 2, 3, 4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뭡니까? 탐욕에 의한 오버슈팅이죠. 자, 그 다음에 절단은 1, 2, 3, 4, 5 이건 뭡니까? 오파가 원래라는 건 없지만 오파가 보통은 이 3파를 돌파해서 1, 2, 3, 4, 5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데 이게 절단이 나온다. 요거를 못 올린다. 뭐보다 오파에서의 매수세가 영 시원찮다. 이건 뭐다? 오파에서 탐욕이 붙는다. 그죠? 그 다음에 종결수의 경은 이전 파동에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이전 파동에서 이거 아니고 1, 2, 3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4, 그 다음에 A, B, C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온다. 쇠경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전 파동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이건 뭡니까? 이 연장 같은 경우에도 탐욕에 의한 오버슈팅, 절단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별로 없다. 그리고 종결세경 파동은 이전에서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됐고 여기서 계기다가 이탈되면서 확신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부 다 뭐다?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특이 케이스. 근데 이 특이 케이스들이 5번째 파동에서 나온다면 극적인 추세 반전이 나타난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차트를 찾아서 가져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좀 들고 왔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다우 일봉입니다. 자, 여기 보면 폭등한 파동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폭등한 3파. 폭등한 3파. 자, 이 이후에 4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5파가 나오는데 5개 파동이 형성되는데, 자, 보시면, 자, 1, 2, 3, 4, 5인데, 보시면 이렇게 쐐기형으로 가죠.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이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죠? 들어갔다. 원래라면 이게 임펄스라면 그러니까 이게 충격파라면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쐐기형. 그러니까 고점은 크게 높아지지 못하고 저점은 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1, 2, 3, 4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2파가 1파를 이탈하지 않았다. 4파가 3파를 이탈하지 않았다. 3파가 가장 짧지도 않다. 그러니까 종결쇠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봉인데 시간봉으로 보면 이게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튼 그래서 종결쇠경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락 종결쇠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4파동이 자, 보시면 자, 1파, 2파, 3파, 4파, 5파예요. 5파인데 보시면 자, 1파의 영역 안으로 4파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세부 파동이 명확하게 보시면 자,
자, 1, 2, 3. 아니, 다시. 1, 2, 3. 1, 2, 3. 그다음에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죠. 자, 3, 3, 3, 3, 3의 형태를 띠죠. 그리고 뭐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2파와 4파의 저점, 아니 고점, 1파와 3파의 저점을 연결을 해보니 쐐기형이다. 자, 4파가 이거는 뭐다?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그러면 야,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안 들어갔는데 이건 종결 쐐기형이 아니지 않아? 야,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까. 그럼 100%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그 블로그에서 본 건데 누가 이제 막 이것도 종결 쐐기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야 4파가 1파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냐? 그럼 종결 쐐기형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는 거지 100% 완벽하게 이게 규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형태만 알면 돼. 이게 5번째 파동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쐐기형의 형태를 띠고, 세부 파동이 3, 3, 3, 3, 3으로 연결된다면, 굳이 4파가 1파의 영역으로 안 들어가도 이건 종결 쐐기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자, 대각삼각형 파동. 이 대각삼각형 파동은, 그 충격 파동과 마찬가지로 동인 파동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동인 파동의 종류이고, 대각삼각형 파동은 이 쐐기형의 패턴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으로는 동인 파동이고 조정적인 성격을 띈다. 4파가 1파 안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플랫하게 가기 때문에 조정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조정 형태를 띠기 때문에 충격 파동은 아닌 거다. 하지만 충격 파동을 뭐 하긴 한다? 대체하기는 한다. 그리고 4파동이 1파동의 범위 안에, 자, 완전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4파동이 1파동의 범위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각삼각형 파동에서 오늘은 종결 쐐기형을 배웠습니다. 엔딩 다이애거널이고, 요거는 다이아고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다. 그리고 이 종결 쐐기형의 발생을 살펴보면, 자, 앞선 파동들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나갔을 때, 이건 엘리어트가 한 말입니다. 앞선 파동이 3파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너무 많이 나갔을 때, 5번째 파동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ABC 형태의 파동에서, C 파동에서 발생한다. 2중, 3중, 3파의 경우, 마지막 C파에서 발생을 한다. 요럴 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결 쐐기형 파동은 마지막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곳이 전부 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종결 쐐기형이 의미하는 바는 말 그대로 종결이다. 종결. 이게 내가 카운팅을 했고 이게 마지막 파동이라고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종결 쐐기형이 때마침 나온다 그러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포지션 변경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2개의 수렴하는 선 안에서 쐐기 형태를 띈다. 자, 종결 쐐기형. 요렇게. 이 수렴하는 2개의 선면은, 요게, 요렇게 갈 거니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요런 식으로 쐐기형의 형태를 띈다. 그리고 이 하위 파동들은 전부 다 3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래서 3, 3, 3, 3, 3의 형태를 띈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100%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쐐기형이 있는데, 요거는 1, 2, 3, 근데 1, 2, 3, 근데 1, 1, 2, 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정이 없었는데 없을 수도 있지. 중요한 거는 마지막 파동에서 나타나고 쐐기형의 패턴이고, 그리고 뭐 3, 3, 1, 3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형태다. 형태로 우리가 종결 쐐기형을 볼 수 있다. 특징,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이거지만 100%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진행과 미달이라는 게 있는데, 종종 5번째 파동이 초과 진행으로 끝난다. 요거는, 자, 요렇게 쐐기형이 이렇게 갔을 때, 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렇게 살짝 삐져나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삐져나갔다고 돌파야 이제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게 이탈되는 것까지 지켜보셔라. 만약에 이게 돌파해가지고 요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면은 요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조금 삐져나갔다고 돌파 매매 덜컥 해버리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파동이 저항선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1, 2, 3, 4. 이게 못 미치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선 상단에서 내가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요런 형태가 나오면 이 파동의 마지막이구나, 진짜 엔딩이구나, 나는 포지션 변경을 할 준비를 해야 되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종결수의 기형은 뭐다? 추세 반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추세 반전. 종결수의 기형은 추세 반전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에 가장 집중해야 됩니다. 파동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종결수의 기형이 나온다는 거는 이 탐욕과 그다음에 공포, 이 탐욕과 공포와 관련된 오버슈팅이고, 이것들이 무너지거나 극복되면 반대로 이 급등이나 급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다섯 번째 파동에서 연장이나 절단 그리고 종결수의 기형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습니다. 극적인 추세 반전이 이제 곧 일어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여섯 번째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결수의 기형과 정반대인, 정반대라고 표현하면 되나? 하여튼 이 선도수의 기형, 선도수의 기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랜만에 왔다, 그죠? 열심히 다시 또 사랑을 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 안녕.